자, 듣기만 해도 지식 업글 딩딩대학 영교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5월 4일 수요일이고요. 네. 저희 또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좀 바뀐 게 있죠? 오늘 저희가 좀 봄맞이 네. 5월이 돼서 화사하게. 의상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 네. 사실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등을 좀 보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등에도 귀여운 딩딩이가 네. 대문짝만하게 달린 옷 입고 네. 한번 기분 좋게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날씨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때요?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가 현재는 뭐 서울 위주로 13도. 딱 좋네. 딱 좋은 딱 좋아. 날씨고 낮 최고 기온이 한 24도에서 25도. 약간 따끈따끈한데 하지만 막 선선한. 그렇게 덥진 않은.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늘은 또 되게 서늘하고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날씨 굉장히 좋고 내일이 어린이날 아니겠습니까? 내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날씨도 굉장히 쾌청하고 좋다라는 다행이네. 네, 굉장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오늘 좋은 날씨처럼 기분 좋게 저희 첫 순서 그럼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방송은 저희 딩딩대학 유튜브 또 MBC 뉴스 또 MBC 뉴스 채널 그리고 동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팟빵에도 라이브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댓글과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제작진이 막 취합을 해가지고 가급적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지금 핫한 실검 가보겠습니다. 딩딩 실검. 자, 오늘의 딩딩 실검 먼저 첫 번째 실검은 어린이날 100주년이에요. 이게 어린이날이 어린이날이지만 또 이번 어린이날은 또 특별합니다. 100주년이니까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어린이날 100주년 축하드립니다. 내일인데 내일 우리가 내일 방송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어린이날 100주년이면 올해가 2022년이니까 몇 년에 그럼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딱 100년 전에? 일단 100년 전에 어린이날 제정을 하는데 그게 1923년입니다. 23년. 네, 그러니까 100주년이 올해로 된 거죠. 올해가 딱 100주년인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 방정환 선생님. 네,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 소파라는 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소파가 이런 소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준비를 했는데 소파가 이제 작은 파도입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물결. 잔잔한 파도. 잔잔한 소파. 그래서 대파가 아니고 이제 소파. 잔잔한 물결이 이 어린이들 마음속에도 일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님. 어떻게 보면 소박하지만 되게 꼭 필요한 어떤 어린이들의 행복 이런 거를 좀 의미하는 느낌도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 운동이라는 건 아예 없었고 어린이 인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척박한 시절이었는데 어린이란 말 자체가 좀 나쁜 의미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약간 이제 그 어리석다 할 때 그 어린이라는 게 사실 어리다 하는 게 우리 또 후민저금 창제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어린 나란 백성이 말씀이 등기에 따라 어린 백성이 홀빼이셔도. 근데 이제 이게 어린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건데 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높임말입니다. 누구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주체로서의 대우를 해주신 거구나. 대부분 이제 그 전에는 뭐 함경도 사투리로는 어린이가 어린아. 아니 뭐 얼라들 이런 말 많이 쓰죠. 얼라들 어디 갔노? 뭐 이런 말 많이. 전라북도는 어린애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높임을 나타내는 이를 붙이면서 어린이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 글쓰니, 지으니처럼 어린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준 거구나. 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의미가 깊고 그런데 이제 100주년에 또 내일 또 어딘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날씨도 좋은데. 날씨도 좋아서. 네. 어린이날 행사들이 지금 본물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일단은 지자체들이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담당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행사나 이런 이벤트 담당자들은 예산이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 역량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거리두기 해제도 됐지. 코로나도 좀 잦아들지 하고 야외에서 100주년까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재단에서 동대문의 DDP라고 아시죠? 예, 그렇죠. 옛날 디자인 플라자. 동대문 야구장 자리에 이렇게 약간 우주선처럼 만든 거기 아이들을 위한 걸 굉장히 많이 해놨더라고요. 디자인 놀이공원 컨셉으로 또 개방한다고 하고요. 또 각종 뭐 이런 체험 행사 같은 것들을 도처에서 하고 또 서울 광장에서도 이런 또 체험 행사들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지역 축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도 많기 때문에 그 가까운 지역에 어떤 축제 하는지 먼저 검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또 아까 지역 축제 얘기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지자체들이
어떤 어린이날 이벤트도 독이 바짝 올랐지만 네. 이 축제도 독이 바짝 올라서 네. 지금 이제 못했던 축제들이 좀 많이 특히 이번 5월 5일 6일 요 사이에 많이 열리거든요. 네. 살짝 말씀드리면은 양구 강원도 양구의 곰취 축제. 네, 그다음에 6일부터는 부곡 온천 축제. 아, 온천은 못 참지. 네. 이거 옛날 부곡 하와이 할 때 부곡 온천. 옛날 사람. 예. 네, 고창은 바지락 축제. 바지락 축제. 네. 성주 참외 페스티벌. 그러니까 이런 그 지자체 축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껏 모아놨던 예산들이 확 풀리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빌로바 TV님이 댓글로 양구 유유 뭐 이러면서 내 청춘의 양구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양구면은 이제 저기 그 12사단이나 21사단 쪽인데 네. 뭐 동부전선을 지키다 오셨는지. 네. 네. 그래서 군대의 추억을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네. 내일 양구는 그런 양구가 아닙니다. 아, 예, 곰취의 고장 네. 양구로 좀 기억해 주시고 네. 혹시 어린이날 계획 어떤 것들 있으신지 이번 어린이날 특별한 걸 뭐 한다 아니면 뭐 특별하진 않더라도 뭘 하겠다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아이디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양 총장님은 어린이날 계획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은 또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죠. 어디로 나갑니까? 저희는 춘천으로 가죠. 아, 춘천. 네. 네, 춘천에 이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춘천이 이제 그 레고랜드 코리아가 5월 5일날 개장을 하거든요. 내일 개장하죠? 내일 개장하죠. 근데 뭐 거길 가는 건 아니고 춘천이 좀 가깝기도 하고. 아, 춘천 좋죠. 네, 춘천 좋고. 먹거리도 많고. 네, 그래서 아니 사실 MBC에서 지난 주말에 네. 블록버스터라는 예능을 네. 했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 사실 같이 봤잖아요. 같이 그때 마침 주말에 일할 게 있어서 사무실에 나왔다가 좀 같이 봤는데 그 레고 관련해서 또 그런 예능도 나오고 또 아마 개장에 맞춰서 좀 준비한 기획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레고 하면은 뭐 블록으로 굉장히 유명하니까 그리고 그 블록버스터 프로그램 보니까 뭐 그 또 꼭 이 설계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 블록이 가진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뭐 그렇죠.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던데 그래서 5월 5일날 이제 레고랜드 코리아가 개장을 한다라는. 아니 방금 전에 그 딩딩대학 유튜브 채널에서 아니스님이 레고랜드 터질 듯해요 하면서 닥스2 볼 거예요 이러셨거든요. 이거 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2가 5월 4일 바로 오늘 개봉을 합니다. 오늘 개봉하죠. 네, 그래서 오늘 개봉에 맞춰서 또 딩딩 대학이 이 닥터 스트레인지 2에 대한 컨텐츠를 하나 오늘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만 좀 짚어볼까요? 사실은 이게 28번째 마블 영화입니다. 그래서 27편이 나왔어요. 마블 시리즈가. 근데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마블 처음에 잘 안 보고 있었는데 뭐 이제라도 좀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졌어.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을 다 알아야 되고 뭐 흐르는 뭐 그 이 등장인물이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만 알고 극장에 가자. 그러니까 마블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닥터 스트레인지 2를 보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거. 그다음에 어떤 배경들이 있는지, 요번에는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때 아마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많이 또 구독과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좋아요까지 팍팍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룰루랄라님이 기자님들 어린이날 뭐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얘기했고 염총장은 저는 원래 이제 아이 선물로 자전거를 사줬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좀 탈 수 있는 공원에 좀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너무 밋밋한가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밋밋해. 이벤트가 없으면은 요즘 애들 만족을 못합니다. 경쟁이 붙기 때문에 저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뭐 할지 좀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 좀 소개해드리고요. 지금 리오넬 민님께서 아차산에 올갱이국 먹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아차산에 올갱이국. 좀 특이하긴 한데 어린이가 좋아할 메뉴는 아닌데 일단 다음 아이디어 좀 기다려 보고요. 두 번째 실검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검은 13년 만에 최고 물가. 이거 좀 무거운 소식 같네. 딱 봐도. 아니 사실 제가 이제 경제 분야에 많이 이제 기사들을 많이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요즘은 물가를 제외하고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가 기사로 도배가 돼 있죠.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가가 오른 게 굉장히 오래만이거든요. 아니 저희가 썸네일에도 써 놓긴 했는데 소주값 7,000원 시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좀 나왔죠. 7,000원인 곳들이. 7,000원 나왔습니다. 일부 나왔는데 뭐 물론 이제 약간 그 소매 가격은 조금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가게에 따라서. 하지만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거 뭐
국제 유가가 오르고 뭐 원자재 올라서 뭐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경제 통계 중에 이런 어떤 농산물 가격과 기름 가격을 뺀 물가를 따로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염 총장도 운동할 때 무슨 근육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 코어 근육. 코어 근육을 이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코어 핵심이 되는 근원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3.6%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름값이야 우크라이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오를 수 단기적으로 올 수 있다. 그런 요인 빼고 진짜 핵심만 봐도 올랐냐 했을 때 여전히 많이 오르고 여전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것도 거의 11년 만에 최고치기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융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죠. 근데 13년 만에 이렇게 물가가 솟은 거는 이제 처음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문제는 생활 물가도 5.7% 상승을 했습니다. 생활 물가가 네. 이거는 좀 어떤 서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것들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월급이 준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거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경기 위축을 다소 우리 감수하더라도 지금은 물가를 잡아야 되는 때다라는 식으로 계속 시그널을 내고 있어요. 이창용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네. 성장보다 물가가 더 급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을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사실은 이러다가 너무 거품이 끼는 거 아니야? 뭐 과열되는 거 아니야? 경제가 이런 그렇죠. 걱정을 했다면 지금은 이걸로 통해서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서 또 갑작스러운 경기 하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일 새벽에 좀 중요한 발표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어린이날이긴 하지만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제가 한국은행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국제 경제라는 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초강 대국이었던 미국이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한데 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를 내일 이제 새벽에 결정을 합니다. 네, 내일 FOMC라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를 좀 보면은 0.5% 포인트 인상은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렇죠. 이게 금리를 한꺼번에 확 올려서 물가를 착 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지금 들으시는 이제 그 뭐 구독자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굉장히 크게 좀 어떻게 보면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렇죠.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미 상처받은 마음에 또다시 상처가 올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 하여튼 위험 관리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 같아요. 지금 범블비님께서 빅스텝이 현실화하는 건가 하셨거든요. 이런 걸 빅스텝이라고 하죠. 그 엠빅뉴스의 마파도님 월급 빼고 다 오렸다. 이거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워낙 원자재발 특히 물가 상승이 더욱 더 그런 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 빅스텝이라는 게 처음에는 약간 위험용으로 나왔어요. 자꾸 이렇게 물가 오르면 확 올린다 했는데 이게 올린다 하다가 계속 그런 얘기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려야 효과가 있는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 이미 적응을 해버렸구나. 그래서 시장이. 이제는 빅스텝뿐만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황당한 건 아니고 좀 어제 밤사이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오히려 소폭 올랐어요. 그래서 아니 금리를 이렇게 위협하는데 주식은 또 올랐잖아요. 이러면 뭐 조심하라더니 뭐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항의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악재도 호재도 아니고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한 거. 불확실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FOMC가 가까우면서 증시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물론 개별 주식이 올랐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이럴 때 사실 제일 불안한 거고. 그렇죠. 근데 망했네. 이러면 오히려 마음 편해지죠. 마음 편해지고 이 상태에서 뭔가 투자를 하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미뤄졌던 의사결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여러 가지 이어졌을 수도 있고 유보해놨던 투자 결정들이나 혹은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 같은 게 이루어지면서 하지만 증시가 올랐다 전체 주가 지수를 보고 이게 이래서 올랐다 저래서 내려갔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긴 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거의 난수표 수준이죠. 주가 지수가.
근데 경제학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쭉 흐름을 관통하는 큰 흐름이 있고, 이렇게 잔 물결처럼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한다. 장기 추세를 보면 분명히 대세 하락장 내지는 대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것만은 네.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제 두 번째 미우미우님이 어제 오랜만에 단골 식당 갔는데 1인분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아, 그렇죠. 거의 2,000원 넘게 올랐어요. 아니 저는 사실 미용실도 올랐더라고요. 미용실도 거의 10%가 올랐고 사실 아니, 어제 이제 최근에 나온 물가 통계 중에 가장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개인 서비스 지출이라는 걸 따로 뽑습니다. 근데 그 중에 외식 분야가 6.6%가 올랐어요. 많이 그러니까 올랐네요. 4.8%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면 외식은 6.6% 올랐으니까 더 올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이제 마스크도 벗고 그동안 억눌린 모임이나 수요는 지금 느는데 네. 특히 이제 술자리 최근 많아졌다는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요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견고한데 공급은 달리니까 당연히 가격을 올려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미국 금리 얘기는 조금 뒤에 다음 순서에서 이어서 좀 더 하고요. 마지막 실검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실검은 달라진 공약. 달라진 공약? 네. 공약이라는 게 원래 달라지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바로 공약 실천에 들어가야 될 시기인데 달라진 공약?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어제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 구체화가 좀 된 거죠. 그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보다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정부 새 정부 인수위에서 110개에 달하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발표했어요. 임기 내에 이거는 하겠다. 이건 하겠다. 근데 그 국정 과제는 보통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110개 중에 뭐 상당수는 공약집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일부 좀 눈길이 갔던 공약들 중에 빠졌거나 혹은 약간 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 원래 당초 약속보다. 당초에 이제 100을 던졌는데 공약집에 한 7, 80만 있네. 이런 평가 나오는 것들이 일부 섞여서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달라진 공약 얘기가 나온 건데 일단 대표적으로 빠진 애들부터 좀 보면 아예 빠진 거. 아예 빠진 거. 사실 논란이 됐던 공약 중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선거 기간 내내도 쟁점이었거든요.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었죠. 쟁점이었고 이거를 한 해 만에 그리고 인수위에서 업무 보고 받을 때도 여성가족부를 뭐 불렀네 안 불렀네 불러도 뭐 안 물어봤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많았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일단 여성가족부 폐지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단 국정과제 시급한 현안은 아닌 게 됐다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빠진 게 사드 배치. 사드 배치. 이러면 또 사드가 뭐야 하실 수 뭐야 있겠는데 요건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다음 순서에서 빌런 사냥에서 좀 자세히 다뤄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자칫 이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던 공약인데 이것도 일단은 어제는 빠졌습니다. 일단은 정치권에서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겠다라는 건 의지가 많이 꺾인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런 뜻으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또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그렇죠. 한 달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의식한 건 아니냐 이런 영향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럼 변경된 건 뭐냐. 그 중에 이제 군인 월급 200만 원. 저희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우리도 다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매달 200만 원을 사병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월급 200만 원이면. 어제 발표된 거는 2025년까지 병장에 한해 제대 시에 이제 목돈을 마련해 준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건데 구체화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약 수준에 맞게끔 세부 계획을 준비한다 뭐 이런 식이어서 사실 매일 월급 200 되네라고 생각하고 지지했을 분들 입장에서는 좀 후퇴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후퇴한 게 뭐였더라? 자영업자 지원. 제가 깜빡했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도 일괄적으로 600만 원씩 주겠다.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왔었죠. 나왔었는데
차등 지급하겠다고 바뀌어서 그 어떻게 보면 피해 규모를 산정한 다음에 형편에 따라 형편에 적게 따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냥 순수하게 이제 경제적으로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굉장히 그러니까 나라 돈을 푸는 거를 늘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도 이제 물가가 지금 역대 최고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이 대부분 다 정부 재원을 시장에 이제 뿌리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전문가들 지적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이게 직접 돈을 주는 것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동일하게 또 다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약속을 했다가 당장 이제 그럼 얼마씩 어떻게 언제 줄 건데를 생각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좀 복잡해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데드크로스님께서 네. 일부 업소 20만 원도 못 받아 그리고 추가로 못 받는 업소도 많아져 이러셨는데요. 이거는 세부 강론이 나왔나요? 제가 세부 강론은 못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급 기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중물님은 또 이 와중에 구독과 좋아요는 딩딩대학 발전에 큰 힘이 되는 사랑과 응원입니다. 이런 것도 정말 큰 힘이 되죠. 이거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대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금란방님은 소주 1만 원 시대 막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 오나? 근데 그 지역별로 다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면 자기가 자신이 가장 이렇게 많이 먹는 소주 가격, 우리 지역의 소주 가격은 얼마인지 한번 남겨주시면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설문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과연 가장 비싼 데는 어느 지역이고 예. 가장 싼 데는 어느 가장 싼 데는 지역인지. 어딘지. 지금 7,000원이 어디냐면 서울 강남 지역의 일부 식당이라고 해요. 일단은 예. 거기서 한 병에 7,000원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한번 남겨주시면 예. 저희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부산은 뭐 시원 소주 뭐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역 소주들이 다 얼마나 있죠. 하는지 좀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공약 네. 그래서 반박 반론도 있을 거예요. 인수위 입장에서는 이게 또 물가를 마냥 자극하는 게 또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돈이 풀리면 또 물가가 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데 거기에다가 또 돈을 푼다고 뭐 이런 또 비판 여론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럼에도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공약이 일부 후퇴한 건 맞지 않느냐 이런 식의 좀 비판적인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앞으로 또 이행 과정을 지켜봐야 됩니다. 미유미님은 경북 참소주가 4,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아직은 좀 가격이 참하네요. 네. 헬프맨님은 충남 아산인데 저희 동네는 3,000원 하는 곳이 있다. 많다. 아직은 착한 가게들이 보통은 4,000원인 듯. 이제 이러다 금방 5,000원, 6,000원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회전율도 빠르고 재고 소진이 또 빠른 또 물목이어서 또 금방 오를 수가 있어요. 소주가 한 이제 2병째 넘어가면 이게 바로바로 시키게 되죠. 가격 생각 안 하고.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술이 술 마신다 이렇게 맞아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소주 한잔 하는 즐거움도 없으면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삼겹살 2만 원 얘기 나오고 소주 7,000원 얘기 나오면 삼겹살에 소주가 1인분에 3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치면은 사실은 좀 물가는 정말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치킨값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배달비 빼고 2만 원 시대가 오면 사실 배달비 포함하면은 거의 한 2만 5천 원, 3만 원 될 그렇기 수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 데드크로스님은 부산 자주 가는 곳 시원 소주 4,000원 그러셨어요. 시원하네요 가격이. 생각한 건 아니죠 지금. 그건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물가 소식은 좀 계속 지켜보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 저희가 딩딩대학의 이런 물가가 인상되는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컨텐츠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많이 방문해서 좀 극초음송님은 술이 술 먹으면 돈은 돈이 먹는 꼴이네요. 그렇군요. 아니 극초음송님은 좀 이번 방송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바로 다음에 저희가 다룰 내용 중에 좀 극초음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얘기를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누룰랄라님은 이제 치맥도 사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거리두기 해제했는데 지금 자발적 거리두기 하고 있다는 그런 반응도 많습니다. 물가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자, 그럼 저희가 실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 볼 때 이게 숨이 턱턱 막히게 하는 빌런들 저희가 잡아가지고 부숴드리는 빌런 사냥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